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38억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그 발단으로 인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앞쪽에는 언뜻 봐도 지금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나이가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계시고 스님 오셨네요. 스님도 계시고요. 이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과학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특히 이 자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하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카오스 재단과 인터파크 시어터가 기획하고 네이버와 YTN 사이언스가 후원하는 카오스 그 7번째 무대 디 오리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러면은 보통 함성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잔잔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뭐. 예. 카오스 재단의 7번째 이야기 디 오리진에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유 좋아요. 예. 나 콘서트 하는 것 같아. 예. 노래하고 싶어 갑자기. 예. 근데 과학 강연 콘서트이기 때문에 노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생명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 자리를 가득 메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7번째로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카오스가 무슨 약자인지 알고 계시죠? 혹시 TV를 통해서 KAOS, 케오스 이렇게 알고 계신 분 안 계시겠죠? 네, 아무도 안 웃는군요. 네, 카오스. 그럼 어떤 분들은 혼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거는 K가 아니죠. 네, 철자가 다릅니다. 여기서 카오스는 K는 knowledge, 그리고 A는 awakening, 그리고 O는 on, S는 stage 해가지고 무대 위에서 일깨워지는 어떤 지식, 이러한 강연을 함께하는 무대 위에서 지식을 깨우다 이런 뜻의 카오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 공동체인 카오스 재단은 과학, 지식 나눔을 모토로 수학과 기초과학에 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올해 봄에는요 기원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3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강연을 마쳤는데 함께 해주신 분 계십니까? 오늘은 다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만 신빙이군요. 이제 웃었어. 야, 한 100개 쳐야 하나 웃는구나, 그죠? 예, 다들 처음 오셨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분들이 오셨다는 거는 과학에 대해서 갈망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구나. 그 국민층이 굉장히 두껍구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무대는요 그 10개의 주제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3가지입니다. 그야말로 하이라이트가 할 수 있는데요. 우주, 물질, 그리고 생명의 기원,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이라는 말이 사실 쉽지 않은 단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시작을 뜻하는 건데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138억 년 전에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진화가 시작이 됐다는 게 이제 과학에 기초한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오래된 역사긴 합니다만 조선시대 역사만 따지면 500년 역사인데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138억 년 전에 이 지구의 기원을 어떻게 밝힐 수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오늘 궁금해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던져야 되는 질문이고 풀어야 할 해답을 찾아가야 할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현재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의 이야기, 강연을 통해서 그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 다 되셨습니까? 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fasten your seatbelt. 비행기 떠나기 전에 하는 말이죠. 자, 이제 시간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준비를 좀 단단히 하시고요. 앞에 계신 우리 누나가 웃어 죽겠다는 그 표정. 당신. 예,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예, 계속 그렇게 해줘요. 나중에 강연자분들을 위해서도 상 드릴게. 자, 오늘 긴 시간 여행을 거꾸로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우종학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그 개인적으로 교수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젊으신 분이세요. 그죠? 굉장히 미남이시고 핸섬하시고 일단 교수님께 이거 한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미약한 존재라는 걸 잘 모르다가 교회를 나가게 돼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하면은 야 이렇게 많은 별들 중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그 별 하나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옛날 노래 같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야 우리가 정말 참 볼 것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경외심을 갖게 되잖아요. 네. 혹시 처음 이쪽 분야를 시작하신 것도 경외심에서 시작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계기가 있었는지요? 성경에도 나오죠. 네.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잘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번성하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늘의 별처럼 네. 이제 빛나는 예. 그런 스타들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요. 우리가 미약하다고요. 교수님 우리가 미약하다고요. 예. 그 빛난다는 얘기고. 네. 예, 아니 그런 어떤 경외심 때문에 시작하셨는지 어떻게 이 분야를 시작하셨냐고요? 뭐 예. 저도 그 기독교 그 집안에서 자라서 네네네. 신앙인으로 자랐고요. 아. 어릴 때부터 그 뭐 창조주나 뭐 창조 세계, 특히 그 별과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네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제가 네. 사실 사전에 이런 질문 없었습니다만 여기 중에는 뭐 종교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앞에 보니까 스님도 계시고 막 이래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기독교인이신데 네.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한다고 볼 수는 없네요.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반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은 그 자연 세계를 탐구해서 이제 인과관계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것이 이제 뭐 기독교나 혹은 다른 종교에 뭐 반대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전혀 같습니다. 아닌 거죠. 예.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거고 같이. 예. 자 우주의 기원을 그렇다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 빅뱅, 네. 대폭발을 빅뱅? 통해서 그렇죠. 난 너를 사랑해. 그룹. 그렇죠. 예. 예, 저도 빅뱅 사진을 많이 쓰는데요. 예. 근데요. 빅뱅을 통해서 그 네네. 아주 작았던 고온 고밀도의 그 우주가 네네. 팽창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거대한 시공간의 우주로 변해왔다.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는 우주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예를 들면 풍선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처음에는 요만하지만 네. 불게 되면 이게 늘어나듯이 그렇죠. 우주도 조금 했다가 예. 이 폭발을 통해서 이게 커졌다. 팽창을 통해서 점점 우주가 커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가설인지 네. 아니면 검증이 된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빅뱅 우주론은 벌써 이제 그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고요. 그 다양한 우리가 빅뱅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그 다양한 그 경험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네. 우주의 역사를 이제 세밀하게 관찰하고 관측하고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이렇게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이제 모든 과학자들은 다 인정하고 있고 뭐 모든이란 말은 과학자가 잘 안 쓰는데요. 대부분의 과학자가 그렇죠. 예. almost almost. 예. 대부분의 과학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400년 전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천동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움직인다. 네. 뭐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깨졌잖아요. 얼마 이후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만큼 우매한 게 또 인간인데 진실을 잘못 보고 말이죠. 어떻게 138억 년 전으로 우리가 아까 이제 타임머신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는 것도 아닌데 138억 년 전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사실 그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그 망원경들은 네. 타임머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요? 예,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과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우주의 100억 년의 역사를 사실은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입 부분으로 맛배기로 우중학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우중학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교수님의 강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눈을 들어서 밤하늘을 보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왔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그리고 이 우주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떻게 기원한 것일까? 밤하늘을 빛내는 그 수많은 별들의 세계 너머에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존재할까? 우주는 얼마나 큰 공간일까? 그리고 우주는 무한히 오래된 곳일까? 우주를 채우고 있는 그 수많은 물질과 또 우리와 같은 이 생명체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던져왔던 질문들입니다. 지난 20세기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고대나 중세의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아마도 그들이 들으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하나 발견해왔고, 그래서 우주의 기원에 관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부터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곳은 정말 광대한 시공간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 별들의 세계만 따지더라도 빛의 속도, 광속이라고 하는 그 빛의 속도로 100년에서 수천 년까지 걸리는 그 거대한 공간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은하수 혹은 우리 은하라고 불리는 이 별들의 세계를 넘어가면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20세기 초에 천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은하 밖에 또 다른 은하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초에 중요한 논쟁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보면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작은 구름덩어리처럼 보이는, 그래서 성운이라고 불렸던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 바깥쪽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은하였던 것이죠.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우리로부터 250만 광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고요. 이 안드로메다는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별을 4천억 개 정도나 거느리고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은하입니다. 이 동영상은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 있는 약 1억 개 정도의 별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우리 천문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이 좋은 영상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안드로메다 은하나 우리 은하와 같이 그 수많은 별들이 중력으로 엮여져 있는 그런 은하들이 약 1000억 개 가량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슬로운 서베이 같은 은하 탐사 결과들을 보면 100만 개 정도의 은하를 하나하나 자세히 관측해서 그 중요한 자료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다채로운 색깔과 다양한 형태를 가진 은하들이 우리를 중심으로 이 3차원의 공간 안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우주가 탄생한 지 100억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우주가 드러내고 있는 이 거시구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채로운 모양의 아름다운 은하들의 세계는 우주의 초기에서부터 별들과 블랙홀과 또 은하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 역동적인 역사를 담고 있고, 바로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건, 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낸 우주의 그 내러티브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과학이 밝혀낸 우주는 광속으로 100억 년을 날아가야 하는 이 광대한 공간과 또 100억 년의 시간, 100억 년의 그 장구한 시간을 품고 있는 거대한 시공간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을 끝없이 도전하는 이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기원한 것일까요? 우주의 기원을 다루는 현대 우주론의 출발점으로는 아마도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뉴턴은 우주가 무한히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턴이 발견한 중력은 인력, 즉 끌어당기는 힘만 작용하기 때문에 만일 우주가 유한하다면 유한한 우주 안에 있는 은하들이 서로 끌어당겨서 결국은 한 점으로 수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은 우주가 한 점으로 뭉쳐져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주는 무한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주 공간이 뉴턴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한하다면,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올버스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문제인데요. 올버스는 우주가 무한히 크고 변화가 없고 별들이 아주 균일하게 분포해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무한한 우주에서는 우리가 어느 방향을 보건 간에 별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렇다면 밤하늘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대낮처럼 일정한 밝기로 빛나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숲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주 공간이 무한히 크다면 우리가 어느 방향을 보건 간에 별이 있을 테니까 밤하늘이 어두울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밤하늘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밤하늘과 무한한 우주는 서로 모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버스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 올버스의 역설을 해결할 그 실마리는 우주의 시간,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였던 에드가 알렌 포는 유레카라고 하는 산문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면 밤하늘은 마치 은하를 보는 것처럼 일정한 밝기로 빛날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별이 없는 곳이 없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밤하늘이 어둡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주 공간의 거리가 너무나 광대해서 별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는 수밖에 없다. 알렌 포는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별빛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빛이 날아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그 거리는 우주의 나이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날아간 거리겠죠. 이 거리를 보통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혹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 거리보다 더 멀리 있는 거리에 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별에서 나온 빛이 우리에게 도착하려면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결코 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우주의 공간이 무한히 크다고 하더라도 우주의 시간이 유한하다면,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면 결국 우리는 그 유한한 크기의 공간만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밤하늘이 어둡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였던 켈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면 아주 멀리 있는 별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유한한 숫자의 별만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밤하늘이 어두운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0세기가 되면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올버스의 역설은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1920년대 후반에 허블과 르메트르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은 그 주변의 은하들을 연구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알아냈던 것은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블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 경험식은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거리에 비례해서 더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라고 하는 이 허블 법칙은 마치 풍선을 불면 풍선 위에 있는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 즉 우주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주 팽창의 발견은 우주에 대한 우리 인류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사실은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에는 우주가 점점 더 작았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것은 우주가 무한히 오래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 우주 팽창의 발견을 통해서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는 것이 알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올버스의 역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 팽창의 발견이 바로 표준 우주론으로 알려져 있는 빅뱅 우주론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꼽히는 아인슈타인은 중력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상대론을 통해서 빅뱅 우주론의 기초를 닦아 놓았습니다. 일반 상대론은 우주가 수축할 수도 있고 우주가 팽창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변화가 없이 정적인 상태여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기 자신의 이론에다가 우주상수라고 하는 항을 집어넣어서 정적인 우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10여 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허블의 법칙을 발견하고
우주가 실제로 팽창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우주상수를 집어넣었던 그 일을 자기 평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라고 인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다르게 조지 가모프라고 하는 과학자는 정적인 우주가 아니라 동적인 우주를 가정했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우주의 온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이고 그 온도에 해당하는 전자기파, 즉 빛이 나와서 우주 공간 전체를 채웠을 것이다라고 예측했죠. 그의 예측은 1965년에 전파 천문학자였던 펜지어스와 윌슨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게 되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균일한 온도를 갖는 전자기파, 마이크로파가 관측이 되었던 것이죠.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을 통해서 빅뱅 우주론은 설득을 얻게 됩니다. 우주가 아주 작은 고온 고밀도의 상태에서 점점 팽창하여 지금의 우주로 왔다라고 하는 이 빅뱅 우주론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특히 1992년이 되면 나사에서 코비라고 하는 위성을 우주 공간에 쏘아 올려서 우주 배경 복사를 아주 정밀하게 관측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아주 균일한 마이크로파가 복사파가 관측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즉 우주 배경 복사의 등방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그 결과로 빅뱅 우주론은 이제 정설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최근 2013년에 유럽의 플랑크 위성을 통해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온도 2.7도에 해당하는 복사파가 마이크로파 형태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아주 균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인 것이죠. 우주의 기원을 밝히려고 하는 이 과학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정밀한 관측도 이어지고 있고 암흑 에너지 또 암흑 물질과 같은 연구를 포함해서 우주 초기에 어떤 물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과 같은 해상도가 아주 높은 최첨단의 기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거의 우주 끝에 있는 은하까지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보름달 크기의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밤하늘의 공간을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해서 50일 동안 노출을 주고 찍은 이 영상에는 수십억 광년의 거리, 심지어는 100억 광년 이상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은하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주가 태어난 직후에 막 만들어진 아기 은하들의 모습에서부터 현재 우주의 성숙한 은하들의 모습까지 이 시간의 파노라마에 담긴 이 우주의 역동적인 역사는 은하들이 피고 지는 그 과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21세기의 천문학과 우주론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가 138억 년이나 오래되었고 또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을 통해서 매우 작았던 고온 고밀도의 우주에서 광대한 현재 우주로 변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있는 것이죠. 과연 138억 년 전 그 빅뱅의 시점은 과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해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주의 그 기원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우주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이 도전적인 많은 질문들은 아마도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 남겨져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종아 교수님의 첫 번째 강연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우주 기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